1961년 5월 16일 당시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일찍이 피로소 조국을 지켰던 우리 국군 장병들은 골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북쪽에 공산군을 두고서 정치적 혼란 속에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던 조국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애국적인 국군은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무혈혁명은 우리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골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상대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하여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군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나라 건설에 일을 착수했습니다. 사회는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호를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하겠습니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열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칭,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기초적인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혁명내각 선서식이 있었고 이어서 혁명내각 최초의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5월 22일) 아침 당뇨 전원과 최고회의 의원 그리고 각 사단 대표 일행의 국립묘지 참배 광경입니다. (5.16) 혁명 후 처음 맞이한 궐롱일, 박정희 장군은 수원교회에서 농민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도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그들을 서열하는 박정희 장군. 박 의장은 신임 내각 수반에 대한 훈시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맡으시게 되는데 앞으로 혁명과 완수와 우리나라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해서 커다란 성공의 길을 지금하지 않습니다. 그해 여름 박정희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회 능이선이 개통됐습니다. (7월) 하순 박정희 의장은 수원과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를 시찰, 공군 용사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7월) 말 박정희 의장은 강원도 삼척지방의 국토건설 작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대원들은 모두 지난날의 깡패들로서 새나라 건설로서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8월) 초 주한 미 제1군단 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를 방문한 박정희 의장. (8월 10일)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은 육군 중장으로 승진, 그 임명식이 청와대에서 거행됐습니다. (8월) 하순 박 의장은 서울 근교의 여러 건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 시찰에서 박 의장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더 많은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월) 말 육군 제34단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이곳에서 실시 중인 제1기 학도 군사훈련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9월 초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지방을 시찰했습니다. 군산제지의 신문용지 생산광경을 둘러보는 박정희 의장. 창항 재련소에서의 박 의장. 그리고 예당 수리조합 공사 현장에서의 박 의장. 충청북도의 개간 사업장에 들린 박 의장은 귀농 정착민들의 생활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박 의장은 제주도를 시찰하고 섬 개발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중순 지금의 경제기획원 청사인 8층 건물의 정부 청사 낙성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 (9월) 말 경기도 공업지구를 시찰하고 산업전사들을 위로 격려하는 박 의장. 그해 10월 중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박정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미 계획에 대해 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과 주로 토의가 될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있어서의 신선과 유대를 특히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 문제와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문제 등이 토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망한 국사의 틈을 타서 잠시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즐기는 박정희 의장. 61년 10월 22일에 찍은 가족 기념 사진입니다. (10월) 말 박정희 의장은 제1야전군 중서부지구 축의 재건 기동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제2군 창설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모든 군인은 국가재건에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초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장충단의 의장 공관으로 박정희 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러스크 장관은 박 의장의 미국 방문을 크게 환영하며 혁명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여러가지 노력을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러스크 장관에게 5.16 혁명 기념패를, 그리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러스크 장관 부인에게 우아한 한복을 선사했습니다. 그해 11월 1일 정부는 박정희 의장을 육군 대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11월 11일) 박정희 의장은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박 의장은 출국 성명을 통해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이케다 다음날 박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공식 회담이 개최되어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이날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약 100명을 헤아리는 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을 떠남에 앞서 박 의장은 영변관에서 이케다 수상과 기시 전 수상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들을 초청 만찬회의를 베풀었습니다. 박 의장은 주일 대표부를 방문하고 직원들과 한일회담 대표 그리고 제1교포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11월 14일) 아침 박정희 의장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박 의장은 존슨 부통령, 러스크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의 요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도착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상호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한미 양 거두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양국 간에 존재하는 굳은 의의와 참다운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스크 미 국무장관의 인사를 받는 박 의장. 해밀턴 경제개발청 장관과의 인사, 프리맨 농무장관과의 박 의장, 호치스 상무장관과의 박 의장. 이날 박 의장은 방미 기간 동안 수고한 미국 측 관리들을 초청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16일 박 의장은 미국 기자클럽 오찬회의에서 약 500명의 기자들과 회견하고 한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의장은 워싱턴에 거류하는 교포들을 위해 우리 대사관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11월 26일)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박정희 의장 귀국 환영 예술의 밤이 베풀어졌습니다. (12월 7일) 박정희 의장은 내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방미 성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미국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현재 두 가지 커다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동시에 우리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자면 경제가 희생이 돼야 되겠고 경제 재건을 하려면 군사력의 강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희생이 돼야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 모순된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반공이라는 것은 이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12월) 중순 연초공장을 시찰하고 산업의 역군들을 격려하는 박 의장. (12월) 말 최전방에 우리 진체를 두루 시찰하고 일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 의장. (61년 12월) 금음날 우리나라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되었습니다. 이날 KBS TV국은 박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국 방송을 가졌습니다. (1962년의) 새아침 청와대에서는 신년 하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접견실에서 새 하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1월 4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무식 광경입니다. (1962년) 초 박정희 의장의 행정부에 대한 연두 초도 순시입니다.
1월 말 중앙관상대를 시찰하는 박 의장. (2월) 2월 초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에서의 박 의장. 이곳은 경기도 광주군.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5.16 이후 9개월간에 걸친 행정의 실적과 민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월 9일 지방시찰에 나섰습니다. 먼저 광주군 일대를 시찰하고 이곳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찰하는 박정희 의장. 충청남도의 도정효당을 청취한 박정희 의장은 구호 양곡을 속히 공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내 특수공장의 하나인 한국이연공장을 둘러보는 박 의장. 이곳 부여에서는 먼저 군청과 농협을 시찰했습니다. 연도의 주민들과 정담을 나누는 박 의장. 이어서 박물관과 부소산도 둘러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박 의장은 생사 수출 계획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양잠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 호암부락을 시찰하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시찰. 전남도청에서는 농산물 검사에 공정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공장을 많이 세우라고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경상남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진주. 진주에 도착한 박 회장은 남강댐 공사 현장을 시찰한 후 축송로와 논개사당을 시찰했습니다. 지금 장면은 논개사당에서의 기념 식수 광경입니다. 이곳은 사천군 사조리. 박 회장은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황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곳은 사천 비행장. 경북 영천에서의 박 회장.
경상북도 시찰을 끝으로 박 회장은 지방 시찰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의) 지방 시찰을 마친 박 회장은 서울에서 긴급 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촌 개발을 위해 융자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월 24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본회의에서는 사임한 전 대통령 윤보선 씨의 뒤를 이어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했습니다. (3월 28일) 박 회장은 청와대에서 권한대행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자유방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5.16) 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4월 20일 경복궁에서 개관됐습니다. 해방 후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 산업박람회는 박정희 의장이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축소판이 이곳에 마련되어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처음으로 모심기 대회에 참석, 농민들의 어려운 일을 속히 해결해 주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1962년 8월 15일) 광복 17주년을 맞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은 강국토와 민족과 문화와 역사를 도로 찾았던 뜻깊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순국선열의 유언을 받들어 구국 성명의 대열로부터 더욱 공고히 뭉쳐서 내일의 본영과 후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깊고 보람있는 재건과 관철에 총진군 있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46명의 건국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8월) 하순 박 회장은 호남지방의 모범 농촌 시찰에서 우리 농민들이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농촌 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9월) 초 출력 500kW의 KBS 남양송신소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
건군 14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가장 행렬 중 인기 코미디언의 행진이 가장 이체를 띄웠습니다. 다음날 박 회장 내외부는 한강상공에서 베푼 우리 공군의 공중전시를 참관했습니다. (10월) 초순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시찰한 박정희 의장. (11월 5일) 헌법 개정안이 발의 공고됐습니다. 박 회장은 헌법 개정안 제안에 처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개정안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지성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1월) 초 박정희 의장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압둘 라자크 부수상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울릉도 어린이들의 서울 나들이, 울릉도 방문 때 낯익은 섬 어린이들이 청와대로 박 회장 내분을 방문했을 때 광경입니다. (12월 6일) 박 회장은 새로운 헌법에 서명했습니다. (12월 27일에) 새 헌법 공포식 광경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재건과 부흥의 해 이민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제3공화국 건설의 해 개면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본인은 조국과 동포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새해에도 더욱 힘찬 전진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1963년의 새해를 맞아 박정희 의장 내외부는 청와대에서 여러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해 초의 겨울, 전라북도 순창군 일대에는 근 1개월간 폭설이 계속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정희 의장은 2월 7일 급거 현지를 시찰하고 많은 양국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4월 19일) 4.19 학생의거 3주년 기념식. 이날 박정희 의장은 강력한 신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연내에 실시될 것임을 밝히고 건전한 전국의 안정을 이룩해서 범국민적 기반 위에 하나의 지도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5일 박정희 의장은 아프리카의 콩고공화국 농림부 장관 삼바 제르멘시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는 미 공군 참모총장 르메이 대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초대 조한 에콰도르 대사 구스타보 콜도바시의 신임장 제정. 아프리카의 니제르 공화국 친선사절단 일행도 접견했습니다. (5.16) 혁명 두 돌. 이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의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입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 전체의 기백과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고 5년 일체가 되어서 협심 단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떠나지 않는 불안의 기운을 해소시키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다시는 군인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정치 풍토를 건설합시다. 그리하여 빈곤과 굴욕에서 벗어진 빚어진 체념의 역사 위에 새로운 복지사회를 우리의 열과 힘을 다해서 이룩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혁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 의장과 최고위원들은 국군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향토 문화개발의 유공자 18명을 초청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정희 의장.
그해 5월 초 충무공의 한산대첩 기념제전. 누구보다 충무공을 추앙해온 박 의장은 이날 기념제전에 참석 공의 유업을 기렸습니다. (5월) 중순 우리나라 철도 건설 사상 가장 어려운 공사였던 황지선이 개통되었습니다. (6월) (7월) 초순 수출 상품 전시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의장. 광복 18주년의 기념 행사. 작년 가을에 총선거를 통한 제3공화국의 탄생은 바로 우리들 목첩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차 다짐한 바와 같이 혁명정부로서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로서 5.16 혁명의 최후를 장식하는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유공자 262명에게 문화 및 산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63년 8월 30일) 육군 제5군단 관하 지포리 비행장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전역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세대 고귀한 희생으로 민족 중흥의 혁명 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뒤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에 맞이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있기를 빌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리에서 와 있는 우방 전우들의 무운을 빌어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병명을 물려가는 이 군인을 그동안 키워주신 군의 선배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 아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어서 박 의장의 저녁 식전을 장식하는 야전군 용사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는데 군인 생활을 떠나는 박 의장에 대한 석별의 정으로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8월 31일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민주공화당 제3차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박정희 의장이 공화당 총재로 선출됐으며 2차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정식으로 수락했습니다. (9월 18일)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에 있는 행주산성에 행주대첩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은 권율 장군의 높은 뜻이 온결의 가슴에 새겨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9월 13일부터 3일간 충청남도 지방의 민정을 시찰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속리산 법주사에 들려 미륵불 보수공사도 둘러봤습니다. 건군 15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광경입니다. (1963년 10월 3일)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입후보한 박정희 의장은 전라남도 광주의 학생 기념탑에 묵념을 올린 후 선거 유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은 3만 청중이 모인 전라남도 광주 유세장. 이곳은 4만여 청중이 모인 충청남도 대전 유세장.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가 있거니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라 이래 돼.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생떼를 쓰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거짓말 노력 중상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정부에 대해서 쓰던 소리 들어보죠. 그 사람들 얘기에 진실이라고는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도 야당 사람들이 여러분 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자면 정부도 잘해야 되겠고 여당도 잘해야 되겠고 국가의 공무원들도 잘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야당 이 사람들 머리를 고쳐야 돼요. 생리를 고쳐야 돼요.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요. 노력을 하고 인생을 하고 원모 스스로 인서를 하고
사벌과 분쟁을 일삼는 이러한 생활태도, 이러한 국민의 자세,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빈곤이라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이곳은 경상북도의 대구 20만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헐뜯고 모략하는 그러한 과거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이곳은 충청북도의 청주 유세장. 우악에 젖은 우정주인의 집단과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대를 개척하겠다는 개척정신에 불타는 신진 세력과 이 두 가지 세대의 대결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곳은 수원 유세장.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제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평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인천 유세장. 참을지라도 남을 반영할지라는 이런 아름을 가진 것이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권들을 뽑아주실 수 하는 것을 강력히 부탁하고 인천 유세를 마친 박 의장은 수행 기자들과 관담을 나누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한 박 의장은 많은 인사와 당 간부들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음을 정식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의장은 지방시찰에서 돌아왔는데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의장은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10월 18일 선산군 구미면 상몰이 고향에 들려 선영을 찾아 성묘했습니다. (4년) 만에
고향의 이웃 사람들과 만난 박 의장 내외부는 서로 손을 잡고 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1963년 11월 7일 박정희 의장은 많은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 후보들을 위한 찬조 유세차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들린 박 의장은 김제, 정읍, 남원, 이리 등지의 공화당 후보들의 찬조 유세를 가졌습니다. 장성, 나주, 목포, 보성, 여수 등지의 전라남도 찬조 유세장에서의 박 의장, 그리고 거창, 충무, 진해, 삼천포 등지의 경상남도에서의 찬조 유세, 찬조 유세 도중 부산 동네 관광호텔에서의 기자회견 광경입니다. 홍천, 원주, 강릉 등지의 강원도에서 찬조 유세를 하는 박 의장, 충청북도에서의 찬조 유세, 그리고 금산, 논산, 부여 등지의 충청남도에서의 찬조 유세, 이날 부여의 찬조 유세장에서 박 의장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를 전해 듣고 급고 상경했습니다. 지방 유세를 중지한 박정희 의장은 고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박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조문사절들과 함께 고 케네디 대통령의 영전에 경건히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11월 29일 귀국했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 취임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부 요인과 우방 26개국에서 파견된 경축사절들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북한을 군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성서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 이효상 씨로부터 국가원수에게 수여되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야,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군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신임 전 강요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제3공화국의 첫 국무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렸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인 16일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26개국 경축사절들이 박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식이 끝난 18일에 박 대통령은 이들 각국 사절들을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더욱 공고한 유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시간 별실에서는 영부인 유경수 여사도 각국 사절 부인들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3공화국 탄생에 공이 많은 각원들과 민간인 혁명 공로자들에게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중앙청 홀에서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연회가 3천여 명을 헤아리는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한편 시민회관에서도 새 공화국 탄생을 축복하는 종합예술제가 베풀어진 가운데 정축의 밤은 깊어갔습니다.